깨끗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빵 만들고 싶습니다. 반죽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발효가 너무 빨라져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도 가능하니까 그 점이 가장 좋죠. 네. 현장에서만 배우는 거하고 여기서 이론적인 걸 배우는 거하고는 완전 틀려. 아침에 이 출근하자마자 빵이 수백 개가 튀어나오는데 그거 정신없이 굽다 보면 진짜 하루가 다 가요. 나머지도 되게 잘했어요. 현장에 대한 이런 환상들이 환상하고 실제를 구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역시 이 반죽 밑에를 한번 만져봐야 돼. 여기를 한번 만져봐요. 지금 이 정도 온도가 되면 미지근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미 반죽 온도가 생각보다 명훈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가. 반죽 온도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죽기 있죠? 반죽기에다가 직접 온도계를 꽂고 온도가 몇 도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 1조 온도 몇 도 났어요? 7.1도. 3조. 28도요? 그럼 조금 얼음 넣어가지고 살짝만 받쳐요. 5조. 반죽 온도 재봤어요? 네. 몇 도예요? 29도? 얼음물 맞춰. 빨리 얼음물 맞춰요. 근데 좀 알겠어요? 왜 얼음물을 해야 되나요? 이게 반죽 온도가 원래 27도를 맞춰야 되는 건 알죠. 근데 반죽 온도가 27도가 안 나오면 반죽의 상태가 반죽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명훈 씨가 아직까지 실습을 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반죽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반죽 온도가 틀리면 그 반죽 온도에 따라서 반죽 상태도 틀려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반죽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줘서 반죽 상태도 일정하게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죽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발효가 너무 빨라져요.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명훈 씨가 반죽을 일정하게 계속해서 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반죽 온도를 매일 일정하게 맞춰주고. 안 닿아. 좀 더 닿아야 돼. 제가 제빵 중에서 주 종목인 제빵 중에서도 이제 초반 4가지 능력 단위, 그러니까 능력 단위로 해당되면 2단계에 해당되거든요. 그 2단계 중에 4가지 능력 단위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회사도 다녔었고 뭐 그전에 아르바이트도 여러 종류를 했었는데 제가 딱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일했던 직업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과 제빵 쪽으로 결정하게 됐죠. 근데 저 밀가루 반죽이 날씨에 영향이 있나요?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그런 날에? 네. 우선은 빵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우리가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물량은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유식빵이나 아니면 다른 빵들을 칠 때 물량을 레시피 있는 대로 적지 말고 나중에 상태를 봐가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습한 날에는 밀가루도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똑같이 900g이라고 치면 850g이나 870g 정도로 맞춰서 반죽을 미리 돌리고 반죽 돌아가는 상태에 맞춰 물을 추가적으로 넣거나 얼마를 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일정에 맞추면 반죽을 항상 일정하게 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죽을 만져봐야지. 자, 이제 반죽을 멈추고 한번 만져볼까요? 자, 우선 반죽을 손으로 당겨봐야 돼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반죽을 당겨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기면서 반죽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나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를 이런 식으로 당겨서 반죽이 탄력성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되어 있나를 확인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돌아가면 조금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반죽 상태를 보고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글루텐이 얼마만큼 발전이 됐나 확인하시고. 근데 지금 딱 반죽을 만져도 반죽이 굉장히 따뜻하죠. 온도가 낮아졌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2단으로 조금 더 돌리시다. 반죽이 발전이 좀 더 이루어져야 돼요. 자가제빵 제가 평소에 빵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나만의 이렇게 빵을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어느 부분적으로는 이제 취업이나 그런 거 이렇게 제가 이제 즐겨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가 취업할 곳에 제가 원하는 취업 하는 곳에 전문적으로 배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자격증도 딸 수 있게 도와주고,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도 가능하니까 그 점이 가장 좋죠. 제일 먼저 시험장에 가시면 반죽기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거 반죽기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시험을 볼 때 반죽기를 한번 여러분들 직접 만져봐. 기한은 어떻게 맞을 거고, 반죽 크기는 어떠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구나. 3단을 잘 되나요? 시험장은 4단까지인데 4단은 웬만하면 돌리면 안 돼요. 3단. 4단을 돌리면 반죽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 특히 명호 씨가 시험 볼 때는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4단은 웬만하면 안 돌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보온통이 있으면 보온병 통이 있으면 거기다 얼음을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시험장에서 얼음을 잘 안 주고요. 그러니까 미리 얼음을 챙겨가지고 가져가면 그 얼음을 사용해도 돼요. 반죽 온도 맞추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자, 한 번 더 만져보세요. 끄고 한 번 더. 아까보다 더 잘 나가요. 아까보다 조금 더 예. 괜찮았어요? 반죽 온도도 아까보다 조금 더 나아졌네요. 1단으로 바꿔서 2단으로 돌리면 건포도가 다 찢어지니까 하고 1단으로 천천히 섞어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지금 보면 건포도가 바닥에서 잘 섞이진 않잖아요. 그럼 이 단계에서 하루 종일 돌리면 이 상태 계속해서 오랫동안 돌리게 되면 건포도가 찢어져요. 그럼 반죽을 꺼. 반죽을 끄시고 이 상태에서 손으로 한번 억지로 찢어서 반죽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건포도를 위로 이렇게 얹어주시고 한 번 더. 근데 얼추 섞인 것 같아요, 이제. 자, 끄고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능력들을 능력 단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능사나 기술사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세요라고 써 있으니까 저도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응을 좀 더 잘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이 근방에, 아무래도 직업학교는 이 근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훈련생 때문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집 가까운 데서 취업을 원하다 보니까 이 근방에 유명한 베이커리에다가 취업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학교를 수료한 학생들만 찾는 베이커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건포도 식빵은 건포도가 1차별 상태로 들어갈 때 이 건포도가 바깥에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온 거 있잖아. 이것들을 다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안으로 집어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웬만해서 적게 만들어주고요. 올려서 바로비를 씌워서 이제 바로실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1차 발효로 들어갈 건데, 제가 설명드렸죠. 1차 발효하고 2차 발효하고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시간. 또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요. 자, 잘 들어요. 1차 발효의 목적은 빵에 좋은 물질을 가득 담기 위해서 하는 거고 2차 발효의 목적은 체중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발효하고 2차 발효하고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차 발효는 낮고 2차 발효는 높고. 오케이? 네.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발효부터 시킵시다. 제빵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숙성과 발효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휴지, 숙성, 발효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게 제빵사야.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뭐부터 배우냐면 시키는 대로 해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지식이나 아니면 그동안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은 전부 다 무시된 채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배우는데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면 파티셰나 불황자의 제빵사가 되는 게 아니고 기술자만 되는 거야. 똑같은 레시피로 계속해서 물건을 똑같이 제품을 똑같이 만들게 되다 보면 그 제품은 잘 만들 수 있어. 여러분들이 건포도 식빵을 하루에 20개씩 2년을 만든다고 치면 이 건포도 식빵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레시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데도 똑같이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요리사나 제빵사들이 다 똑같아요. 뭐가 있냐면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똑같은 레시피 가지고 수없이 만들다 보면 그건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레시피가 바뀐다거나 조건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장소가 바뀐다거나 하면 그걸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 항상 똑같은 걸로 그건 기술을 늘릴 수 있지. 하지만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건 기술자지 요리사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휴지하고 숙성하고 발효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수제비 만들어 먹어보신 분. 수제비 많이 만들어 먹어보잖아요. 자, 수제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수제비 반죽을. 바로 수제비 떠가지고 반죽 친 다음에 바로 떠서 수제비 만들어? 아니, 숙성을 시키죠. 숙성을 시키면 뭐가 좋아? 탄력이 좋아지고 탄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또 쫀득거리고 그죠?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네 숙성 그죠? 그럼 발효는 뭐야? 우리 발효 언제 발효해요? 빵 발효 말고 또 언제 발효해? 장 맞아 장 또 김치 맞아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장하고 김치잖아. 똑같이 장이라도 간장했잖아. 근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뭐 한식집 이런 데 가면 예전부터 내려오는 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아. 그냥 나머지 거 다 간장 뭐 설탕하고 뭐하고 섞은 다음에 그냥 내비두는 그냥 두는 거잖아. 근데 걔가 맛이 좋아진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숙성하고 발효의 차이는 뭐냐면 큰 차이는 없는데 하나야. 어떠한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그건 발효예요. 뭐 김치를 만들 때 뭐 무슨 산이 젖살이 나온다. 아니면 우리 빵 만들 때 발효되는 걸 알코올 발효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알코올이 나온단 말이야. 어떠한 물질이 나오면 그건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쪼개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수업 시간에는 발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숙성을 할 수가 없어.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발효는 얼마 정도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 소영이. 올라오고. 그래. 절대 시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기능사 책 같은 거는 알기 쉽게 여러분들 시간으로 설명하지만 발효는 절대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야. 책마다 시간으로 다 틀리단 말이야. 어떤 책에서는 건포도 식빵이 70분 발효하세요. 어떤 데에서는 60분 발효하세요. 어떤 데는 50분 다 틀리단 말이야. 그죠? 발효는 상태로 보고 하는 거야. 어떤 상태? 얼마만큼 부풀었는지. 자, 제일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요. 그죠? 눈으로 확인했어. 자, 어느 정도 됐어? 발효가 잘 된 것 같아? 그죠? 눈으로 딱 봤는데 발효가 잘 된 것 같아.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할 때 뭘로 확인해야 돼? 냄새. 찢어서 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가락에다가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손으로 꾹 눌러가지고 구멍이
오므라들면 발효가 덜 된 거라고 했죠. 그죠? 지금 상태를 봐서는 구멍이 싱크홀처럼 쏙 들어갔어. 잘 됐죠? 자, 이제 앞으로 발효가 잘 됐으니까 이제 분할로 들어갑시다. 전문가의 포스 같은 것도 좀 느껴줘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최현석 셰프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나는 전문가보다 좀 더 유명한, 좀 더 잘하는 사람 같이 보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배가 나와야 돼. 맞죠? 명장들은 다 배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그래서 명장처럼 보이려고 살찌우고 있어. 반죽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제 그게 편해. 그리고 저울은 정면에. 스크래퍼로 분할을 할 때 스크래퍼를 비비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자, 건포도 식빵 때 얘를 잡고 이렇게 비비면 자칫 잘못하면 건포도가 진 이겨져. 그럼 건포도 물이 새어 나온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꾹 눌러서 비비지 말고 올려서 180g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와, 기가 막히네. 딱 올렸는데 180g이야. 야, 그죠? 옆으로 넘겨.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옆으로 넘기고 나면 옆에 사람은 이 건포도가 위에 보이면 안 돼. 자, 근데 이거는 그냥 현장 나가면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 건포도가 밑으로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해서 내려놓고 살포시 둥글게 해야겠죠? 둥글게 했을 때 건포도가 윗부분에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으면 안 돼.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색다른 직종인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계통입니다, 이 계통이. 네, 그래서 참 그 국가에서 이런 그 훈련 단계가 있고 숙련 단계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도 나이가 드니까는 저기에서 이제 창업 이거 하나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아담하니 이렇게 차려서 하는 게 그게 참 안정성 있고 낫겠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설픈데 그걸 계속 반복 많이 해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실습이 좀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제일 먼저 손으로 반죽을 딱 만졌을 때 만지면서 얘가 밀대로 밀었을 때 밀대에 붙여서 끈적여서 찢어지겠구나, 안 찢어지겠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셔서 덧가루를 살짝 묻힌 다음에 올려놓고, 자, 가운데 고정하고 위로 아래로 이 상태로 돌렸을 때 건포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요. 자, 해서 세 개를 동시에 집어넣고 꾹꾹 눌러서, 되도록이면 얘는 발효가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 그러니까 빨리 발효실에 드시면 돼요. 그렇죠? 자, 건포도 양 확인하신 다음에 건포도가 제일 적은 게, 건포도가 일렬적으로 들어가면 상관없지만 건포도가 제일 적은 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오케이, 아셨죠? 이거는 책에서 말고 실습에서 느껴봐야지 아는 것 같아가지고 실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성형하고 2차 발효하기 전에 이제 모양 틀에 넣어가지고 이제 넣으면은 부풀거든요, 이게 굳기 전까지의 상태로. 그럼 이제 그 전 단계를 이제 해놓는 거죠, 이제 굳기 직전에.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지금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거랑 배우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상 이제 이런 과정을 수료해도 막상 가야 될 곳이 이제 현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이제 현업에 나간다고 해도
청소에 투자하는 시간이 꽤 많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 4시까지 해서 딱 맞는데 끝났다. 그러면 퇴근 시간까지는 한 보통 2시간에서 많게는 그 이상으로 청소 시간에 할애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청결이 중요해요. 위생. 이 청소 자체도 하나의 일종의 수업이네요.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교육생인데. 우리가 제과제빵을 배우는데 제과제빵에 필요한 그것도 일반 자격증을 따기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국가가 체계화시켜 놓은 게 이 NCS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수업을 하기 위한 수업을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수업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좀 더 가깝게 배우기 위해서 NCS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것들. 근데 실제로 그러거든요. 아무리 대학교에서 많이 배워도 현장 나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돼요. 오히려 3달 동안 현장에 나가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만 배우는 거하고 여기서 이론적인 걸 배우는 거하고는 완전 틀려. 현장에서는 마냥 몸으로만 배우는 거야, 진짜로. 빵에 만들 때 스팀을 왜 주고 발효는 왜 이 정도 이상 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을 안 해줘. 해줄 시간도 없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말고 우선 해. 야, 빨리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거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지 뭘지. 뭐가 궁금해? 해봐. 제과제빵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돈? 그게 제일 궁금하겠지? 그죠? 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첫 직장 신입 기준으로 보면 제 예상은 월 120? 아우, 그래도 다행이네. 120은 더 받아요. 더 받아요. 처음 시작하면 작은 데는 130, 조금 더 괜찮다, 대우가 좀 좋다 그러면 140에서 150, 쉴 때까지 포함하면 한 165, 160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지. 돈만큼 중요한 거 뭐 있어요? 그렇지,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이 중요하지, 그죠? 근무 시간은 얼마나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일 6시간?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윈도우 베이커리에서는 보통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시에서 6시 정도 시작해서 한 5시, 6시 이 정도에 끝나요. 그러니까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이 정도로 근무를 해요. 제가 했던 일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제과제빵 일이에요. 전 정말로 군대 처음 유격을 받을 때 첫날에 누워서 자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나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누운 상태로 똥을 싸면 내일 훈련을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힘들어. 정말 진짜 힘들어. 일이 너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의 일이 아니야. 처음 물어본 사람들이 가면 정말로 설거지만 해요? 아니야. 무슨 설거지야. 가면 진짜 가자마자부터 빵 굽기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 가자마자부터 선호해야 되는 사람도 많고 가자마자부터 반죽 하루에 뭐 몇십 개씩 몇백 개씩 돌려야 돼. 정말로 그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청소만 시키고 이러지 않아. 가면 아침에 이 출근하자마자 빵이 수백 개가 튀어나오는데 그거 정신없이 굽다 보면 진짜 하루가 다 가요. 제과제빵이라는 직업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식 산업은요 20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외식 산업과 더불어 여행, 휴가 이런 것들 있죠. 사람 여가에 활동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근무 시간이 줄는 거야. 근무 시간이 줄면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해?
남은 시간에는 놀아요. 그러니까 놀 때 뭐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놀러 가고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 사업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걔는 그러니까 음식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제과제빵의 가장 큰 메리트지. 지금 처음에는 말도 못하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죠. 혼자 1인 1실습을 보충 수업 때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조금 아쉽다. 자, 보시면 옆면 색깔, 그죠? 위에 뽕긋뽕긋한 거, 그리고 가운데에 찢어지지 않은 거, 옆에 브레이크하고 슈레드 나온 거. 하지만 아쉽게도 뒤쪽이 여기가 살짝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죠? 양쪽이 똑같이 찢어졌으면 진짜 요거를 이렇게 나오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그죠? 위에 건포도는 안 튀어나왔고요. 그죠? 건포도, 호두, 이런 견과류, 건조과일 이런 것들은 다 전처리를 해요. 만약에 건포도를 전처리를 하지 않고 집어넣잖아요. 그럼 나중에 건포도가 말라 있으니까 빵에 있는 수분을 건포도가 가져가. 그래서 빵이 금방 말라요. 그런데 건포도에 수분이 있으면 나중에 오히려 건포도가 빵 쪽으로 수분을 배출해요. 그래서 노화가 늦어져요. 그리고 원래 우리 기능사 품목에서는 건포도를 그냥 물에 전처리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술에 전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향도 조금 더 좋아. 고급스럽고. 그래서 건포도 죽빵 이런 거 할 때는 전처리를 꼭 해야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어요. 빵을 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즐기면서 하면은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웃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제과 빵을 좀 먹여주고 또 이렇게 인식시키는 거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라도 두 번째는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이면 네, 손님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항상 깨끗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빵 만들고 싶습니다. NCS가 도입이 되면서 짧지 않고 과정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짧은 것보다 확실히 길어지고 체계화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정확히 내가 요 포인트에서 재료의 혼합이라고 치면 혼합 과정에서 무엇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구나를 어딜 가든 똑같이 알 수 있으니까 애들이 조금 학생들이 훈련생들이 조금 더 포인트를 잡는 데 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어요.